안녕하세요. 덴탈하이제니스트입니다. 요청이 많았던 통계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8문제 나오고요. 1번 구강 건강 실태 조사 계획하기 첫 시험범위고요. 여기서 이제 무엇이 나오냐? 표본 추출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단순 무작위, 개통, 증락 추출법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요. 자, 우리가 표본을 추출한다고 할 때 이 표본은 조사 대상이에요. 조사 대상. 우리가 통계를 내려면 표본, 조사 대상을 추출해야 되죠. 추출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정밀도가 커지죠. 몇 명 뽑았으면 이 사람이 유독 치주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만 뽑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명 뽑았는데 둘 다 너무 건강해. 그렇다고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이 다 치주 조직이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뽑아야지 정밀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총 4개가 있는데, 단순 무작위는 랜덤으로 뽑은 거고요. 개통은 뭔가 일정한 질서에 따라 뽑은 거예요. 그리고 층화는 뭔가 계층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령별로 나누면 2, 3, 40대로 딱딱딱 나눠서 20대 몇 명, 30대 몇 명, 40대 몇 명 이렇게 뽑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은 지역별로 뽑는 거예요. 강남, 강북, 강서, 강동구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역별로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뽑는 거고요. 짐락 추출법은 뭐냐면, 이게 큰 예인데, 국민건강실태조사를 짐락 추출법으로 해요. 3년 주기로 조사하고요. 연령, 종교, 주소, 학군, 인종 이런 거랑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시하고 하시면 안 되고 고려를 하고. 자, 그럼 층화 추출법이랑 짐락 추출법이 어떻게 다르냐면, 자, 층화 추출법은 일단 나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뭔가 추출을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예요? 인구 전체를 조사할 수 없으니까 몇 명을 뽑아가지고 대충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겠다,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이로 20대를 인구 전체를 조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만큼 몇 명 골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몇 명 골라서 조사하고, 40대 몇 명 골라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동일해야 되겠죠? 10명을 고른다면 다 10명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짐락은 뭐냐면요. 자, 그러면 아이는 요즘에 저출산 시대니까 아이는 20%라고 치고, 어른은 70%라고 치고, 노인은 고령화 시대니까 10%라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비율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체 인구를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 똑같은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룹에 아이 20%, 어른 70%, 노인 10%, 이렇게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집단만 선택을 해서 이 집단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단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단을 통해서 이 여러 개를 다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조사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건 나이예요. 그 조사를 할 때 청백광과 아니면 자연광으로 해야지 치아 상태의 색깔이나 치은의 색깔이나 그런 걸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치은의 발적 상태를 보려고 하는데 빨간 빛의 조명을 두고 하면 다 빨갛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선택을 하는 거고요. 피검자는 빛을 향해 앉는다. 이 말이 뭐예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여기 책상이에요. 여기 사람이고, 그러면 책을 여기다 두고 스탠드를 마주보게 하죠. 그래야지 빛이 여기를 비출 거라서 내가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머리카락이고, 여기에 눈이 있고 코가 있겠죠. 그래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빛이 어디서 비춰줘야 되겠어요? 얘가 잘 보이려면 이런 식으로 비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는 마주보는 거예요. 빛이랑 나는, 피검자는 마주보게 되니까 당연히 피검자는 빛을 향해 앉는다 라는 말이고요. 기록요원은 검사자의 맞은편. 내가 말을 하는 방향에 잘 들을 수 있게 앉아야 되겠죠. 여기가 눈이고 여기가 코가 되겠죠. 식으로 기록을 하는 거고, 우리가 1시간 동안 조사를 한다 그러면 30개에서 50개 정도의 담침과 치경을 챙겨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 25개구 중에서 한 개구를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구만 모두 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뭐다? 짐락 추출법. 그러니까 영상에서
앞에서 나왔던 그 조그만한 정사각형의 네모들 여기 오른쪽에 있었죠? 요게 각 구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안쪽에 있는 도형은 인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 중에서 하나만 겟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A 중학교 전체 학생 1000명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조사하고 싶은데 학년별로 100명씩 무작위를 뽑아가지고 선정을 했대요. 요거는 어떤 것? 층화 추출 방법이죠. 어떤 층을 자기 나름대로 나눠가지고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학년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100명씩 일정한 그 동일한 숫자만큼 뽑아가지고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 그래서 조사하는 것, 그건 층화 추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검사를 할 때, 조사를 할 때 유치, 우식 경험을 조사를 하면 5세를 조사를 하고요. 영구치 우식 경험 조사를 하면 12살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치주병을 조사를 할 때 15살을 조사하고요. 왜냐하면 이때 성장하는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치주병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병은 15세, 그리고 영구치 우식 경험은 12살이 되면 이제 모든 전체 치아들은 거의 다 낫다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다 만 나이예요. WHO에서 정한 조사 연령 기준입니다. 그리고 성인은 35에서 44세로 정했어요. 그 사람들만 조사하기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노인은 65에서 74세.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는 다 몰라도 되고요. 시험에 이렇게 막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차팅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차팅하는 뭐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영어로 뭐 논문을 찾아보거나 자료를 구글링을 해도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겨우 뭐 이런 걸 찾긴 했거든요. Relative Increment of Decay Index라고 하는 건데 뭐 RID라고도 해요. 이거가 이제 뭐 SDIMFAX로 차팅을 한다. 뭐 SD 유치는 이건 영구치, 이건 유치. SDIFX로 유치는 그렇게 차팅한다 라는 그 표기법인 것 같고요. 여기서 없는 거는 뭐 MA. 요게 뭐 옛날 아주 옛날에 시험에 잠깐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통계학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먼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문자는 영구치를 의미하고요. 소문자라고 나오면 유치가 됩니다. 그리고 D는 decayed, 우식이 됐다는 거예요. 우식된 치아. 그리고 M은 missing teeth, 미싱이 된 치아들. 그리고 F는 filled teeth, 뭔가 충전이 됐다, 처치가 됐다는 거예요. 치료를 했다. 그 다음에 A는 우식 비경험 상실 치아예요. 우식이 되지 않았는데 뭔가 상실됐어. 교정 발치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사랑니 발치 같은 경우 불편해서 그냥 빼는 거 있겠죠. 그리고 X는 우식 비경험인데 처치한 치아예요. 밴드, 교정할 때 밴드 끼우죠. 공간 유지 장치 할 때도 밴드 끼우고 크라운 끼우고. 그리고 브릿지도 그렇죠. 가운데 치아가 상실되어 있을 때 여기를 멀쩡한 데 깎아가지고 브릿지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D는 편하게 우식된 치아, MF는 우식 경험된 치아, 그리고 T는 치아를 얘기하고요. S는 뭐예요? surface, 면이에요, 면. 자, rate가 나오면 비율을 의미하고 그 말은 100을 곱해서 퍼센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index는 지수. 그래서 률은 보통 분자와 분모가 같은 종류예요. 예를 들면 여기 율 돼 있죠? 치아 수분의 치아 수, 사람 수분의 사람 수, 치아 수분의 치아 수, 치아 수분의 치아 수, 여기 다 레이트가 생략된 거예요. 뭐 치면수 분의 치면수, 이런 식으로 율은 분자 분모가 같은 종류고요. 인덱스는 사람 수분의 치면수, 사람 수분의 치아수, 인덱스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막 중요하진 않은 거고. 일단 대문자라서 영구치고요. 우식 경험률이죠. 영구치 우식 경험률은 피검자 수분의 한 개 이상의 우식 경험 영구치를 가지고 있는 환자 수예요. 사람 수예요, 사람 수. 곱하기 율이니까 100을 하고 나중에 퍼센트로 나오겠죠. 자, 일단 여기 T가 있어요, 없어요? T 없죠? 그러니까 치아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조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는 피검자 수분의 사람수. 자, 일단 대문자니까 영구치고 우식, 경험, 영구치아, 율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 대문자니까 영구치고요. 우식, 경험, 율이에요. 그 말은 중간에 T가 없다는 거는 사람의 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식, 경험률인데 영구치인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당연히 레이트니까 100을 곱하고 나중에 퍼센트로 나오겠죠. 우식 경험 연구치율을 묻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에는 뭐가 온다 그랬죠? 피검 연구치하수. 그러면 피검치하를 찾는 거예요. 요거죠? 총 몇 개? 3000개. 그럼 분모가 3000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식을 경험한 연구치하 수를 다 더하는 거예요. 치료가 가능한 어쨌든 우식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130 더하기 우식 경험. 뒤에는 필요 없어요. 앞에 우식 경험이 됐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160 더하기 10. 그러면 곱하기 여기다가 100을 하면 10%가 나오겠죠? 자, 더하면 300이니까. 자, 우식 경험 연구치율은 우식을 경험한 치아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뭐 중에 골라야 되겠어요? 연구치를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우식을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식 연구치율은 우식이 된 것 중에서 지금 우식이 된 치아는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르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경험 연구치 수분의 우식 연구치 수겠죠? 그러면 분모에는 우식 경험 연구치를 한번 볼까요? 충전 가능 우식치. 그렇죠? 발거 대상 우식치도 우식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식 경험 상실치, 그리고 충전이 된 것도 우식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분모에는 80 요거, 그 다음에 20 요거, 20 요거, 충전한 거 40.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우식이 되어 있는 치아를 알고 싶은 거니까 충전 가능 우식치랑 발거 대상 우식치를 분자에다가 넣어서 100을 곱하면 정답은 62.5가 되겠죠. 이거는 우식 치아율인 거죠. 근데 대문자니까 연구치. 그래서 우식 경험 연구치 수에서 우식 연구치를 뺀 거예요. 우식 치아. 자, 그러면 어때요? 전체 연구치아 수 분에 당연히 상실치까지 포함해야 되죠? 우식 경험을 한 연구치아 수를 구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살짝 달라지죠? 분모가 우식 경험 연구치 수예요. 우식을 경험한 것 중에서 지금도 우식이 있는 율, 우식을 경험한 연구치 중에서 처치를 한 연구치, 그 다음에 우식 경험을 한 치아 중에서 뺀 치아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냐면요. 일단 여기서 모든 치아 중에서 우식 경험한 치아 수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세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식 경험한 치아 수에서 지금도 우식 치아인지 아니면 처치를 한지 아니면 미싱이 됐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요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 요게 분모가 되고, 그러면 우식 연구치율은 우식 치아가 분자가 되고, 처치 치아는 요게 분자가 되고, 이거는 요게 분자가 되겠죠. 크게 나누면 DMF가 있고 DMFT가 있고 DMFS가 있어요. DMF, DMFT, DMFS. 그러면 DMFT에 DT, MT, FT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안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여기에 분자가 분모로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를 볼게요. 우식 경험 연구 치면율. 자, 대문자니까 연구치죠. 그리고 S니까 S는 surface라고 했죠. 치면이에요, 치면. 그러니까 치면. 그 다음에 우식 경험. 우식 경험. 율이니까 rate. 그러면 100 곱하고 나중에 퍼센트로 나오는 결과다. 자, rate라고 그랬으니까 분모와 분자가 같다 그랬죠. 뭘 구하는 거예요? 치면을 구하는 거니까 피검 연구 치면수를 구하는 거예요. 연구 치면수 분의 우식 경험 연구 치면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식 경원 연구 치면율은 치아마다 검사하는 치면수가 다 달라요. 일단 전치부까지는 상하 둘 다 5고요. 그 다음에 소구치 5, 대구치 776. 하악은 전치부 5, 소구치 66, 계속 666이에요. 끝까지. 그럼 어떻게 외우냐? 3강 오륜을 기억해주세요. 자, 7, 6. 여기 끝부분. 기억, 아에, 이응. 강처럼 생겼죠? 그래서 상악은 약간 3, 강, 5, 6. 이건 하악이에요. 5, 6, 3강, 5, 6.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보데칼 치면 분류에서 이렇게 면수가 다 다르잖아요. 이 그림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 추가된 거 보면 아래쪽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현면이고 여기는 링괄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링괄 쪽에 뭔가 추가가 되는 거겠죠? 여기는 복거리고. 그래서 한 번 더 또 이렇게 외웠는데 또 헷갈린다. 그러면 이게 하악 대구치는 하악 그리고 대구치는 6번이죠. 7번도 있지만 어쨌든 요렇게 6도 되고 히읗도 되고 그래서 요건 뭐다? 현면에 추가된다. 그래서 현면소화 추가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상악은 뭔가 숫자가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 맹출 순서도 그렇고 612, 4537랑 612, 3457 요게 하악이고 요게 상악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하악보다 같은 위치더라도 상악이 더 숫자가 높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하악 대구치가 6면이었지? 그러면 상악은 요것보다 숫자가 높으니까 7면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는 5, 사랑니는 6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다 외우시는 거죠. 그리고 사랑니는 이제 6을 적을 때 이런 식으로 적었다 치면은 이게 약간 하트처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트. 그래서 이게 사랑니는 6 이렇게 외워두셔도 되고요. 잔존치근은 우식치아에 포함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잔존치근 뿌리만 남은 거죠. 이거는 다 우식으로 날라간 거예요. 크라운은.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우식 치아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식 경험치 뭐 이런 거 아니고 뒤에 포함된다고 꼭 외워주세요. 소구치랑 대구치 인접면 우식은 두 면으로 친다 그랬는데 왜냐? 잘 안 보이니까. 만약에 전치부에 인접면 우식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만 우식이 됐는지 아니면 둘 다 우식이 됐는지 보이죠? 근데 소구치랑 대구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만 되어 있는지 여기 둘 다 이렇게 있는지 현면에서 봤을 때는 우식이 안 보여도 근신면에서 봤을 때는 우식이 여기 딱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두 개가 있다고 치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라고 쳐서 그냥 이면이라고 합니다. 우식경험 연구치 지수. 자, 이거 대문자니까 연구치, 그리고 t가 있으니까 치아, 인덱스니까 지수고 DMF 우식 경험이겠죠? 우식 경험 연구치 지수는 인덱스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분자와 분모가 다른 종류라 그랬죠. 근데 보통 인덱스의 분모는 사람수예요. 피검자수. 그래서 피검자수 분의 우식 경험 연구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요거는 인덱스니까 확률이 아니죠. 100을 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문자니까 연구치고 DMF니까 우식 경험이고 S니까 치면이죠. 그리고 인덱스니까 밑에 피검자 수가 오는 거고 요게 이제 분자가 되는 거예요. 클룬의 제일대구치 건강도는 치면이 총 몇 개다? 5개예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근원, 협설, 교환면까지 체크를 하는 거고요. 크라운이 들어갔을 경우에 치면이 싹 다 크라운으로 덮이기 때문에 여기를 5면을 다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을 하는 경우에 마이너스 0.5점이니까 0.5점 감점된 게 5개가 있고 그래서 2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5가 되죠. 그래서 총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2.5점을 빼면 크라운 인조치가는 몇 점이다? 7.5점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대구치 건강도 말고 제일대구치 우식 경험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꺼놓고 시작할게요. 상악 우측 제1대구치가 3면이 충전되어 있다. 그러면 충전은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0.5점이죠. 0.5점이 3면이 충전되어 있는 거니까 3을 곱해주고요.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우식 경험으로 상실됐네요. 상실은 빵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점이랑 똑같은 거겠죠? 그리고 하악 우측 제1대구치는 한 면이 충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0.5점이겠죠. 하악 좌측 제1대구치는 세 면이 우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충전을 했다는 얘기가 없고 우식 상태이니까 마이너스 1점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점 곱하기 3개는 마이너스 3점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일단 다 더해 보면은 요거 2고 마이너스 2, 요거는 마이너스 13, 그럼 마이너스 15겠네요. 마이너스 15. 분모는 40. 그러면 약분 5로 약분을 하게 되면 5, 35, 5, 8, 40. 여기다가 뭘 곱해요? 100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4로 약분을 하면 4, 2, 8, 4, 25, 100 이렇게 되니까 2분의 요거랑 요거 곱하면 75죠. 그러면 75를 2로 나누면 37.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7.5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우측 제1대구치가 발거대상 우식치예요. 발거대상 우식치면은 다 썩어 있는 걸로 보면 돼서 일단 마이너스 10점 주고요. 그 다음에 상악 좌측 제1대구치는 금간치하죠. 금간치하는 아까 전에 얼마라 그랬죠? 7.5점.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말고 플러스로 계산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점이 아니고 여기는 빵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악 우측 제1대구치는 교환면 우식이 하나 있다라는 말이죠. 우식이 있는 상태니까 마이너스 1점이니까 총 9점이겠죠. 그리고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여기는 교환면 하나가 레진으로 충전되어 있다. 그럼 마이너스 0.5니까 9.5겠죠. 요거를 다 더하면 8, 2, 16, 17, 26이겠죠. 분모는 40 곱하기 100, 2.5. 자, 기능상실 치유인데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I가 발거대상 치하라는 의미입니다. M은 미싱, 상실 치하를 의미하죠. 자, 기능상실 치율인데요. 기능상실과 또 상실되면 아예 또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실 치하, U를 구하는 건데, 자, 상실 의미하는 M, 다음에 영어로 굳이 바꿔보자면 기능상실 치하는 I, 다음에 치하니까 T, U리니까 rate죠. 자, rate 뭐라 그랬어요? 분자와 분모가 같은 대상이라 그랬죠. 뭐예요? 그 대상이 치하죠. 피검 치수분의 상실 치하와 기능 상실 치하를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분자에 m이 있으니까 분모도 당연히 m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는 전혀 헷갈릴 게 아닌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별표. 분자가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분모는 그걸 포함해야 되겠죠. 상실치도 같이 포함해서 살아있는 치아랑 다 같이 검사를 한 다음에 개수를 구한 다음에 상실치아랑 발거대상 치아를 더해서 유리니까 나중에 100을 곱해서 %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기능 상실 치율은 반대로 뭐죠? 이 100%에서 기능 발휘하고 있는 치율을 빼면 되겠죠. 기능 발휘하고 있는 치아는 뭐 분모 똑같고 치아, 수분의 상실치 포함해서 개수에다가 기능 발휘하고 있는 치아, 기능하고 있는 치아 개수를 구해가지고 100을 곱하면 되겠죠. 자, 우식 치명률의 뜻이 뭘까요? 우리 건전한 치아를 보고 이건 우식 치명률이 크다, 적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당연히 우식이 어느 정도 있는데 요게 치명적이다, 치명적이지 않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모든 치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식 경험이 있는 치아 중에 미싱된 거 플러스 발거 대상 치아를 하는 거예요. 자, 우식 치명률 하니까 율밖에 없네, 앞에 치가 없네, 그래서 분모가 뭐 피검자 수가 아닐까라고 헷갈리지 마세요. 자, 요거를 우식 치명률을 우식 치아 치명률이라고 외우세요. 그러면 치아의 율이니까 율은 위에랑 아래랑 같은 대상이 들어가는 건데 뭐다? 치아. 분자도 치아, 분모도 치아. 자, 이번에는 기능 상실 치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검치아 수를 다 더하면 피검치 32개, 그리고 상실치아 수랑 발거 대상 치아 수를 합하는 거죠. 상실치아 수
상실치하수, 그다음에 발거 대상치하수. 그러면 요거 4, 4, 8 더하면 16이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50%겠죠? 이제 우식 치명률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식 치명률은 우식을 경험한 치아수에서 그 중에서 얼마나 치명한지 그거를 보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우식 경험 치아수가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피검 치아는 이거지만 요거를 구하는 게 아니죠. 우식 경험, 그다음에 발거 대상도 당연히 우식 경험이죠. 치료 가능 우식 치아도 우식 경험이죠. 그래서 분모에는 요거를 싹 다 더하는 거예요. 1, 2, 3, 4, 5. 500이 되겠네요. 그리고 위에 거는 150. 약분하면 3, 10 곱하기 100. 이렇게 해버리면 답은 30이 되겠죠? 자, 우식 경험 유치 지수죠. 일단 지수가 들어간다 그랬으면 분모, 분자 다르다 그랬죠. 보통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 피검자수.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검자수가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우식 경험한 것 중에 충전했던 유치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충전하지 않았는데 우식이 있는 거. 충전 가능. 그 다음에 발거를 한 거는 유치해서는 안 치니까 이미 남아있는 건데 아 이거 썩어가지고 발치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 거. 그게 들어갑니다. 자, 치주 조직병 지수를 보겠습니다. 영어로 러셀 지수라고 하고요. 일단 0이 제일 건강한 거예요. 염증도 없는 상태고요. 근데 1번부터 이제 염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부터 염증이 있는 상태고 1번은 치은염이 포위를 전체에 둘러서 하지 않았어요. 반포위 상태고 2번부터는 포위 상태예요. 2번부터는 포위. 근데 2번이 6번이랑 다른 거는 2번은 치주낭이 없고 6번은 치주낭이 있어요. 8번도 당연히 치주낭이 있겠죠. 근데 6번이랑 8번이 다른 게 동요도가 있고 없고거든요. 8번은 골 소실까지 있어요. 골까지 소실됐기 때문에 당연히 동요도가 일어나겠죠. 근데 6번은 골 소실은 없기 때문에 움직이진 않아요. 동요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8점을 주려면 골 소실이 있어야 되죠. 8이 골절 났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8 골절이라고 외우시면 되고 골절이 있으니까 동요도가 있고 6번은 동요도가 없고 그렇지만 치주낭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낭이 없고 치주낭이 없고 대신 치은염이 포위된 상태. 1번은 치은염이 포위되지 않고 반만 포위된 상태, 살짝만. 그 다음에 0점은 건강한 상태겠죠. 옛날에 국시에서 6점의 정의를 찾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럼 뭐 다른 점수의 정의를 찾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유두, 변연, 부착, 치은염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필라의 P, 그 다음에 마지널의 변연, 그 다음에 어태치드의 부착이거든요. 그것의 지수, 인덱스를 보는 거예요.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검사를 할 때 어디를 하냐면 여기 가운데래요. 가운데. 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가운데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견치부터 견치까지 3번부터 3번까지를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겠죠. 5부위. 그래서 5부위 곱하기 유두 치은, 변연 치은, 부착 치은을 검사를 하는 건데 상하악이 있으니까 총 6개겠죠. 하나, 둘, 넷, 6. 맞죠? 그래서 5부위를 검사를 하는데 6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치는 5 곱하기 6은 30점이겠죠. 있으면 1이고 없으면 0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우측 견치에서 우측 견치면 여기죠. 좌측 중절치까지 여기죠. 치간 유두와 변연 치은 요거 2개만 했네요. 그러니까 부착 치은은 염증이 없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점 있으면 1점이고 없으면 0점이죠. 치간 유두 변연 치은 1점씩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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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끄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경계 라인을 이렇게 끄어놓고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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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6이 12점이 되겠습니다. 유두변은 부착 치은염 지수도 다 더해가지고 점수를 내는 거예요. 치은염 지수도 마찬가지고 최고치가 3점이에요.
최고치가 8점. 치은염은 0, 1, 2, 3으로 있는데요. 치은염 세 글자니까 3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까지. 그래서 0은 무조건 그냥 건강한 거고 1은 경미한 거예요. 경미하고 출혈도 당연히 경미하니까 없겠죠. 2부터는 중증염증이고 출혈도 있어요. 블리딩도 있고 3점은 심한 염증이에요. 심한 염증이고 당연히 블리딩도 있겠죠. 자, 구강환경지수고요. 구강환경을 영어로 하면 oral hygiene이죠.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치아의 협설면을 검사를 하는 거고요. 잔사, 플렉이랑 치석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치는 잔사 6점, 치석 최고치 6점, 그래서 더해서 12점. 한 치아당 12점이 만점인 거예요. 3등분을 나눠서 하는데 치경 3분의 1만 이렇게 덮여져 있다. 그러면 1점이고요. 치경 3분의 2까지 덮여져 있다. 그럼 2점. 치경 3분의 3 전체를 덮고 있다. 그럼 3점. 그리고 1점이 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색소가 있어요. 외인성 색소가 있으면 1점. 외인성 색소란 뭐예요? 내 몸에서 이렇게 발현되는 색소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물질에 의해서 묻은 색소를 말하는 거죠. 뭐 여기 묻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신 1점이 되려면 여기에 플래그는 없어야 되는데 색소만 이렇게 살짝 묻어 있으면 1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사가 당연히 없을 땐 빵점이겠죠?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도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충이라도 알고 있으면 빨리빨리 문제를 풀고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식물 잔사가 치면의 40%를 덮고 있으면 2번에 해당되겠죠. 그쵸? 2번 2점. 그 다음에 치은 연상 치석이 치면의 60%를 덮고 있다. 이것도 2점이죠. 그리고 치은 연하 치석을 보면 점상으로 덮여 있다. 이것도 2점이죠. 그러면 잔사지수 2, 치석지수 2. 그러면 총 4점. 현면은 4점. 살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사지수 치면은 25%, 그러니까 1점. 그리고 니코틴 착색이 존재만 하고 뭐 다른 정보는 없네요. 그리고 치은 연상 치석 치면의 55%, 2점이죠. 그리고 치은 연하 치석이 밴드 모양으로 있는 건 3점이죠. 그럼 요거 둘 중에 비교했을 때 3점이 더 높으니까 3을 채택하고 요거는 1점. 그럼 두 개 다 더하면 4점. 살면이 4점이 되겠네요. 그럼 두 개 더하면 8점. 답은 8점입니다. 구강환경지수는 앞면 3점, 뒷면 협설면을 같이 검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뒷면도 3점이면 6점이죠? 근데 요거 잔사만 검사했을 때 6점, 치석만 검사했을 때 6점. 그래서 다 같이 더하면 12점이죠. 한 치아당. 그리고 간이 구강환경지수는 뭐냐? 구강환경지수는 모든 치아를 다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간이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Simplified Oral Hygiene Index거든요. 그래서 심플하게 구강환경지수를 검사를 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왜 심플하냐? 6666 1번 여기 한쪽 오른쪽 했으면 여기는 좌측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균형이 맞죠? 그래서 한 면만 검사를 하는 거예요. 다 협측인데 여기만 설측으로 검사를 합니다. 여기만 설면. 그래서 한 면만 검사하니까 3점인데 잔사 3점. 이거 최고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석의 만점은 3점이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한 치아당 6점이 되는 거예요. 최고치가 6점. 여기에 대한 설명 골라라. 뭐 최고치가 6점이다. 뭐 구강환경지수는 12점이다. 뭐 요런 게 나와요. 그리고 뭐 6번, 뭐 하악 6번의 설측을 검사한다. 아니면 하악 6번의 협측을 검사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간이 구강환경지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현면을 검사한 결과 요거는 맞게 검사를 잘 한 거죠. 16번은 현면. 3분의 1 이하의 니코틴 음식물 잔사가 침착되어 있고 잔사 지수는 1이죠. 그럼 치은 연하 치석이 환상으로 부착되어 있는 건 3점이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4점.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는 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거든요. 그래서 performance가 관리능력, 그리고 hygiene은 위생, 뭐 환경이라고 의역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patient,
구강, 환자의 구강, 하이진,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구강환경 관리 능력 지수는 뭐다? PHP예요. 이것도 같은 부위로 한다 그랬죠? 6번, 1번, 1번입니다. 그러니까 6개의 치아를 한 면씩만 하죠. 검사를 하죠. 총 6치면을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간이 구강환경 지수와 다른 거는 S-OHI랑 다른 것은 5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한 면을.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 치태가 있는 부위만 이렇게 색칠을 하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만약에 이렇게만 색칠되면 3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치아당 최고점은 5점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아까 PHP에서 계량, 바꾼 거예요. 심플리파이드는 간단하게 한 거고, 모디파이드는 변경을 했다. 수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그래도 변경을, 계량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람한테 편하게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여기 눈, 입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여기서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오른손, 왼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를 보는 것보다는 여기를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왜냐면 오른손을 쓰니까 여기가 이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볼만 살짝 제치면 여기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은 오른손이 접근을 하려면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 그쵸? 이쪽에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 자리 이동하기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다 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6번을 좀 앞당겨서 6번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 소구치를 검사하는 거예요. 좀 여기. 이 부분은 대구치라도 그래도 편하니까 그렇게 검사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536, 426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이거 상학이니까 당연히 처음 시작하는 숫자가 더 커요. 536, 426, 사이, 친구 사이, 무슨 우리 사이 할 때 사이, 그리고 1553 이렇게 외워주면 안 까먹겠죠. 그리고 한 치아당 최고점이 5점이죠. 그래서 5점. 근데 몇 개 치아를 검사하죠? 6개 치아를 검사하죠. 그래서 다 곱하면 최고점은 60점입니다. 5점, 60점. 요거는 그냥 치아 낱개별로 요거는 5점이다, 요거는 4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내는데, 계량 구강 환경 관리 능력 지수는 이거를 다 뭔가 하나의 점수로 끝내버려요. 한 구강을. 그래서 한 구강에 60점인 거예요. PHP를 몇 면으로 나누는지, 어떤 모양으로 나누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요걸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여기 뭐가 있죠? H가 있죠. H.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절대 안 까먹겠죠? 그리고 전치부는 둘 다 순면을 검사합니다. 요게 국시에 나왔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환경 관리 능력 지수를 어떻게 검사하나? 최저점은 0점, 최고점은 12점? 아니죠? H 생각하라고 했죠? 5점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치면을 5면으로 나누어 검사한다. 오, 맞죠? 해당 치아는 수면면과 설면을 모두 검사한다? 아닙니다. 해당 부위가 따로 정해져 있었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설면이고 나머지는 다 현면입니다. 검사 대상 치아는 요거는 계량이죠. 그리고 modified. 치면 착색 정도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하여 평점한다.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4개입니다. 4단계로 구분해서 평점하고 총 5점이겠죠? 치당. 치면 세균맛 지수가 2.5점이라면 어떤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불량으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던 게 요건 거죠. 이거는 modified, 계량 구강 환경 관리 능력 지수입니다. 그래서 협설로 검사하기 때문에 곱하기 협설 2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 외우실 때 6은 동일하니까 쉽고요. 친구 사이 1553으로 외워두시고 2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개수는 좌측 우측 3개로 똑같이 나눠져 있고요. 3, 4, 5 숫자가 하나씩 변경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CPITN이 뭐냐면 C, 커뮤니티, 지역사회, 그 다음에 P,
periodontal, 그래서 치주. 다음에 I, index, 그래서 지수. T는 treatment, 치료, 요양. N, needs, 필요. 자, CPITN probe는 전용 probe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둥근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둥근게 끝나면 0.5mm가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는 3.5. 그 다음에 검정색이 안 보인다. 그러면 5.5mm인 거예요. 회색깔이 다 감춰져 있고 검정색이 이제 완전히 노출되면 3.5mm인 거겠죠. 자, 요거는 사랑니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만 기록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아가 있으면 여러 부위를 측정을 하면 제일 깊은 곳만 차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 맹출한 영구치만 합니다. 맹출하기 전에는 잇몸이 약간 더 파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치료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죠. 당연히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그래서 완전히 맹출한 영구치에만 측정을 하겠고요. 요거는 점수가 0, 1, 2, 3, 4 4까지 있어요. 0, 1, 2는 이쪽에 구간이 있겠고 여기에 만약에 치주낭의 깊이가 이 정도 된다. 그러면 3점. 이만큼이나 더 들어간다. 그러면 4점인 거예요. CPITN에서 검정 부분이 살짝 보였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처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천치준항은 4에서 5mm, 심치준항은 뭐라 그랬죠? 6mm 이상인 거죠. 그러면 검정 부분이 살짝 보이는 정도면 여기서부터겠죠.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뭐 정확하게 점수를 붙는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치치가 필요한 건가 했으니까 치면세마 필요자를 고르면 됩니다. 1번은 뭐죠? 치면세균막 관리 필요자예요. 관리 필요자. 여기서부터는 치면세마 필요자, 여기는 치면세균막 관리 필요자. 그리고 2번은 치석이니까 당연히 스케일링만 해주면 되겠죠. 예방만 하면 되고 요거 두 개는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를. 그리고 4번은 치주병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따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점은 치면세마 필요자인 동시에 치주 조직병 치료 필요자인 거예요. 그리고 12세부터 19세까지 7번은 제외하고 6번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20세 이상은 10개 치아를 다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아직까지 7번이 맹출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19세면 당연히 맹출이 되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7번은 맹출하면 여기 잇몸이 조금 더 이렇게 열리고 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대에서는요. 그리고 치아 하나만 있으면 해당 3분학을 폐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3분학이 나눠지잖아요. 전치부, 구치부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7, 6 상실됐어? 그럼 5번이라도 있어야지 그거를 체킹을 하잖아요. 근데 5번도 없어. 4번만 딸랑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 3분학 중에서 치아 하나만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측정을 하지 않고 이 남아있는 치아, 이 4번 치아는 요로 넘겨버린다. 그래서 여기 3분학은 4번부터 반대편 3번까지 해당된다 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인접 3분학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총 1, 2, 3, 4, 5 총 5단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영어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래서 헷갈리면 요거를 참고해서 5개로 나눠서 측정을 했었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험에 보통 한글이랑 영어가 같이 나오는데 영어가 혹시라도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지역, 사회, 치주, 요양, 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5단계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시고요. 0은 치주 요양이 불필요하죠. 그러니까 CPITN 0이고요. 1은 치면세균막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CPITN 1 그리고 2랑 3 요거는 치석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치석 제거하는 거 그리고 천치준항은 치석 제거하고 그 밖의 위생도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CPITN 2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너무 심각한 치준항이라 가지고 치주병 치료 필요자 그래서 따로 분류를 해서 CPITN 3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문이 나왔을 때 발거 대상 치아를 제외한 2개 이상의 자연치가 있을 때 3분학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 말은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2개 이상이 아니고 1개라고 되어 있으면 아니죠. 요거는 폐쇄하고 그 옆에 인접 3분학에 포함시킨다고 했죠. 하악 좌측 구치부를 검사했는데 6번은 심치준항이 있고 7번은 치석이 침착되어 있대요. 심치준항은 몇 점? 4점. 치석이 침착되어 있는 건 2점이죠. 그래서 요거랑 비교하면 뭐가 더 큰가요? 4점이 크니까 4점입니다. 자, 그 다음 D의 반점치 지수입니다. 반점치 지수는 상악 3번에서 3번까지만 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반점치가 뭐예요? 이렇게 살짝 흰색으로 변한 얼룩이 있는 걸 반점치라고 하죠. 그럼 점수를 볼게요. 0, 0.5, 1, 1, 2, 3, 4 이렇게 있거든요. 0은 당연히 건강한 거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0.5는 의문스러운 거예요. 아, 이게 반점치인지 아닌지 얼룩이 뭔가 불확실해.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점상으로 살짝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0.5고요. 1부터는 이제 25%의 기준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25% 이하 정도면 이제 경미한 걸로 경미도 반점치하고 25%에서 50%까지는 2점 경도 반점치하 50%에서 75%까지는 중증도 반점치하 3점 75%가 넘어가면 고도 반점치하라고 해서 4점입니다. 자, 그러면 반점치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미도 반점치 치아는 몇 점이죠? 2점이죠. 근데 2점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3 이렇게 적지 말고 그냥 나열을 해요. 그리고 중등도 반점치 치아는 3점이죠. 그러니까 3을 2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2개니까. 그래서 이거를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까지 이렇게 나열을 하고 정상치하니까 0이니까 0. 두 번째 있는 거. 그게 답입니다. 정답은 3점. 그리고 상악 6전치를 검사한 결과 상악 6전치를 검사를 하는 거죠. 만 13세의 어린이만 검사를 합니다. 잘 검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도 반점치가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4점. 4점이고 경도 반점치는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몇 점이죠? 2점이죠. 그러면 나머지 치아들은 뭐? 정상이니까 몇 점이죠? 0점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두 번째 있는 게 몇 점? 2점이죠. 그럼 2점은 뭐다? 경도다. 답은 경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합시다. 안녕. 자, 여기서 많이 쓰는 게 보통 요거랑 요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고 임상에서는 요거랑 요거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66, 1166 여기 설 이거 똑같아요. 부위 똑같고요. 헷갈리면 영어랑 한국어랑 이렇게 잘 매칭을 시켜서 외우시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잘 공부해 주시고 사이드는 53U 42U 이렇게 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아까 전에 구강환경 능력지수도 이렇게 전치부가 이렇게 되죠. 절대 2번이 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있어야 돼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4이 하다가 그냥 여기다가 무의식적으로 적을 수가 있거든요.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자, 헷갈리기 쉬운 것 때문에 모아놨어요. 간이 구강위생 환경지수랑 PHP랑 요거는 66611인데 뭐가 다르다? 면수가 달라요. 요거는 요렇게 재는 거고 요거는 5면 PHP는 5면 요거는 치태 3점, 치석 3점 해서 총 6점. 근데 그냥 OHI는 치면 전체를 측정하는 건데 치태 치석 더하면 6점인데 앞뒤로니까 체협살면이니까 최고점이 12점이다. 요거는 12 간이가 붙으면 반으로 줄죠. 6 그 다음에 Modified PHP는 요거다. 요건데 PHP니까 요렇게 체크하는 거다. 요렇게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헷갈릴 수 있는 건 정리해봤어요. 간이 구강환경 지수랑 PHP는 요렇게 여기를 측정하는 거고 Modified PHP는 여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상악은 536이고 하악은 426이에요. 그리고 2번은 여기에 온다는 거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그리고 PHP가 되면 이렇게 5면을 측정하는 거예요. PHP 5면. 그 다음에 구강환경 지수는
이런 식으로 3개로 나눠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석이 닫혀 있으면 3점, 치태가 닫혀 있으면 3점. 근데 간이는 간편하게 하니까 한 면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2개 더하면 6점. 근데 오랄 하이진 인덱스는 모든 치아를 다 체크하는 거라서 여긴데 이건 한 면이잖아요. 한 면 더 협서루로 하는 거라서 곱하기 2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겠죠? 이거 정말 다 맞아야 돼요, 여러분.